owners policy, 내가 집 주인으로서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드셔야 하는 팔리시입니다. 두 번째는 rental dwelling policy로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지만 세를 놓는 investment property로 가져계셨을 때 들어야 하는 팔리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집에 세를 살고 있을 경우에 세입자로서 드셔야 하는 테넌트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떠한 커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는 dwelling,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빌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다시 지어 오르는 데 필요한 금액이 33만 7천 불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건물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그 집을 세를 놓더라도 그 집의 건물 소유는 나기 때문에 건물의 커버는 두 팔리시에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테넌트로 그 집에 세를 사실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고 소유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커버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personal property라고 내 개인 자산입니다.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집을 거꾸로 들어서 흔들었을 때 떨어지는 내용, 그게 바로 personal property입니다. 나의 자산이죠. 가구, 침대, 다이닝 세트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라든가 골프 세트, 모든 나의 자산이 내가 홈오너로 살 경우에 25만 불을 커버하고 있다면 내가 이 집을 세를 놓고 있을 경우에는 커버받을 수 있는 나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16,000불이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세를 들어서 사시는 분께서는 내 스스로의 자산 보호는 내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넌트 보험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personal liability라고 해서 내가 책임이 되는 사고가 있을 때 커버받으시는 혜택입니다. 보통 30만 불 기준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제일 위에 건물 커버를 보시면 이 건물이 지어 오르는 데 필요한 비용이 33만 7천 불이라면 내가 50만 불을 나는 원에서 커버를 받고 있다 하시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50만 불을 보험사로부터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건물이 다시 지어 오르는 데 필요한 비용만 받게 되시죠. 그래서 커버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부분이지만 이 라이어빌리티 혜택, 내 책임인 경우입니다.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을 떠난 나머지 손님이 오셔서 집에 사고가 났을 경우나 또 다른 예로는 나의 부주의로 집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불이 옆집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가 지어야 할 경우가 바로 이 혜택이 되십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보험을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이 들고 있는 만큼 큰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커버를 받게 되시는 항목이 되십니다. 그래서 30만 불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까지도 커버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밑에 보시는 loss of use라는 항목은요.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내 집을 다시 받기 전까지 나가서 생활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커버입니다. 그것은 우선은 같은 환경에 같은 크기의 집을 찾으실 때까지 나와 가족이 호텔 생활을 하게 되고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동안에 필요한 비용과 또 마땅한 집을 찾아서 집이 다 지어 오를 때까지 필요한 렌트 비용, 그 비용이 모두 커버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보험회사마다 커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선택하실 때 한 번쯤 짚어보셔야 되는 항목이 되기도 하십니다. 회사마다 6개월까지만 커버를 하고 1년까지 커버하고 최고로 2년까지 커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견적을 받아보실 때는 그런 커버가 몇 년까지인지 얼마까지 혜택을 주는지를 짚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막상 불이 나서 바깥에 살고 계시는 분이 6개월밖에 커버 안 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아웃 오브 파켓 머니로 살게 되시는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이는 커버 내용은 Backup of Sewer or Drain이라고 하수가 역류했을 때 커버되시는 항목입니다. 내가 보통 지하가 있는 집에 하수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하는 썸펌프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장시간의 정전으로 인해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물이 지하로 차는 경우죠. 그랬을 때 커버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그때 나는 사고는 꼭 지하실에만 나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 있는 싱크를 통해서 물이 역류할 수도 있고 위층에 있는 화장실에 뭐 변기라든가 세면대를 통해서 물이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커버 받으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옵션이세요. 내가 집보험을 살 때 무조건 따라 나오는 부수적인 항목이 아니고 내가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내가 집 보험을 했을 때 이 집 보험을 선택을 누가 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할 시기에 융자회사가 추천한 회사의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집 구입할 시기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커버받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융자회사에서는 최고로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하고 가장 좋은 융자를 받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집 커버 금액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해 드립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의 옵션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을 하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 나는 융자회사가 선택해준 회사를 보험을 들고 있어 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죠. 본인이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융자회사에서 준 혜택을 그냥 받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융자회사에서 처음 융자를 받으실 때 미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First Time Home Buyer, 그래서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께 정부에서 주는 이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고 그 집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리로 구입을 하시는데 융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을 받으시면 보험도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십니다. 만약에 그때에 집에 화재나 물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클레임은 디나이를 받게 되십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 없다라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마치신 후에는 꼭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 항목이 되십니다. 그리고 집 구입할 시기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구입하는 집은 70만 불인데 나는 55만 불의 융자를 받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은 위치가 너무 좋고 학군이 좋고 아주 비싼 동네라서 70만 불이라는 가격에 55만 불의 융자를 받고 샀지만 실제로 그 집이 지어 오르는 데 드는 비용은 45만 불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55만 불의 보험을 들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하는 이제 부분이 되기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은요. 얼마가 적당한가? 내가 갖고 있는 집 보험이 얼마가 적당한가 해서 지금 미국 빌더들이 에버러지로가 평균으로 보는 2,000 스퀘어 피트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8만 2천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 크기에 스퀘어 피트당 집이 좀 오래됐고 낡았다 할 경우에 125불부터 집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할 경우에 200불까지, 그래서 평균 150불을 빌더가 집을 지어 오르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시면
내 집의 크기 몇 스퀘어 핏인가 거기에 150불 아니면 200불, 125불 어떤 게 적당한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는 내용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는 정확히 우리 집 보험의 커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모릅니다. 네, 모르시죠. 그래서 정말 참 재밌는 부분은 저는 제가 마켓에서 장을 볼 때요. 혹시 여러분들 겨울에 배를 상자로 구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늘 고민을 해요. 사인을 보면 9개들이 배가 한 박스에 20불이라는 사인을 보는데 바로 옆에 7개들이 배가 25불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과일 코너 앞에서 5분 내지 10분을 고민을 합니다. 어떤 배가 사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달고 맛있을까? 단돈 5불 차이에도 정말 좋은 배를 사기 위해서 박스를 열었다 닫았다 배를 꺼내서 냄새를 맡아 갔다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우리가 1년에 적게는 700~800불부터 많게는 2000불까지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받고 있는 커버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커버 내용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 얼마를 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적당한 보험 커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내 보험을 리뷰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은 보험 에이전트를 만나셔서 나의 변화된 환경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맞는 보험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상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겪은 내용인데요. 집을 세를 놓고 계시는 분이 테넌트가 살고 계시면서 집에 물사고가 있었어요. 2층에서 물이 넘쳐서 그게 리빙룸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대공사가 필요로 한 마루를 다 뜯어서 방에 있는 카페트까지 하는 그런 물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테넌트는 한 달을 나가서 삽니다. 호텔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한 달 후에 주인한테 청구를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나가서 지냈던 호텔 비용과 숙식에 관한 모든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사고의 커버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 커버는 집 주인의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 스스로가 들고 있어야 합니다. 테넌트로서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보험에 커버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 커버는 내 스스로가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집 주인인데 세를 들어 사는 사람한테 한 번 얘기했는데 그 귀찮게 뭘 또 어떻게 얘기를 해? 어떻게 체근을 해? 정말 체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얼굴 붉힐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테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나는 물건도 별로 없고 우리 집주인은 보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커버는 내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부분들을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신다면 또 많은 내용들의 코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 보험을 이제 짚어보는 과정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디스카운트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의 혜택을 다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있어도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 아낄수록 뒤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이득이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네,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사고가 있어도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 아낄수록 이익이다. 정답 보여주세요. 좋다. 정답 보여주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실수록 커버러지를 줄인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거를 나중에 막기 위해서는 보험을 제대로 들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최고의 디스카운트 혜택을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같은 조건이라면 새로 건축한 건물, 새로 짓는 집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디스카운트 혜택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 있는 회사와 같은 동일한 회사를 선택하셨을 경우에 받으시는 디스카운트 혜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전혀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또 알람 설치입니다. 화재나 집의 도난 방지 같은 거를 대비하는 알람 설치를 했을 경우에 디스카운트 항목이 되시고요.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융자회사를 통해서 보험을 했는데 그 후에 살면서 알람을 설치하신 분들, 에이전트께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디스카운트 혜택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꼭 상담하시면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크레딧 유지입니다. 좋은 크레딧 유지는 요즘에는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크레딧에 많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티네이저 자녀분 있으신 분들, 드라이버로 애도하기 정말 겁나시죠? 그럴 때 18살이 되는 자녀분한테는 크레딧 카드를 오픈해 주세요. 그래서 비싼 이자를 내지 마시고 그냥 점심만 아니면 가스비만 사용하고 한 달 안에 그 비용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은 기록이 운전 경력이 없어서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지만 또 크레딧이 없어서 보험이 비싸기도 합니다. 크레딧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크레딧을 사용하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요. 가장 높은 보험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험 기록 유지입니다. 클레임을 이제 하실 경우에요. 작은 클레임,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받은 혜택이 적더라도 클레임 기록이 남아있으면 내가 타 회사로 옮기거나 보험료가 계속 부이득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클레임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먼저 클레임을 거시기 전에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보험료를 킵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많이 부족한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음 순서 마치고 뒤에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